카톡에 올린 거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베이그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부작용 없이 어떤 질환을 치료하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치료하는가 이거 어마어마해요. 내 생각에는 한의학의 역사를 바꿀 거예요. 이것이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게 이렇게 날 것 같고 내가 옛날에 애노약침을 아는 사람과 애노약침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얘는. 애노약침 막상 너브루트 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 있는 거 깊이 놔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네. 근데 그거 놔보니까 그렇게 효과 없어요. 이제 한 케이스밖에 안 했으니까 뭐 이제 계속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염증 있을 때 놓으면 살짝 감작도 일어나고 통증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이제 여기서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최동 원장님 스피커 샀는데 사용법 자세히 설명 못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좀씩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뭘로 자극할 거냐. 이 강의 들어보면 조금 더 금방 했던 질문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소도구가 굉장히 유용해요. 문치현, 전신구진단, 그리고 즉석치료법. 전신에서 발끝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골격계 통증, 내장기 통증을 빠짐없이 치료하겠다. 그래서 진단법이기도 하고 치료법이기도 하고 치료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다루면 제 경험으로는 지금 계속 예외가 없이 잘 다루면 즉석에서 모든 증상을 내과적인 증상까지 50% 이상 증상을 즉석에서 감소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목침 이런 스트레칭 도구 그다음에 골전도 스피커 이런 거 지금 포스처 펌프 릴리프 요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중흉추 후만 이 문제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아까 영상으로도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진볼, 뭐 보수볼, 세라밴드, 진동건도 폼롤러, 그다음에 여기 뭐야 철봉 이런 것들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도구보다 중요한 게 시간축을 가지고 내추럴 히스토리입니다. 이 병력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양방에서 치료하고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걔네들의 한계가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만으로도 그들이 치료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살짝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 도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치형 구진단 및 즉석 치료법이고 철학이다. 치료 철학이다. 미완성이에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구진단이란 말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전신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다루겠다. 그리고 진단과 동시에 즉석에서 증상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두피 안면 진단을 하고 소우주 우리 귀 이침 귀 진단을 하고 흉골 압박 진단을 하고 흉골 그다음에 복부 진단 극돌기 압박 검사 해가지고 전신 근막, 그다음에 오수열, 시진, 맥진. 오수열, 시진, 맥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6가지를 다룰 건데 오늘 아마 6가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과 질환을 이런 내과적인 질환의 내추럴 히스토리를 제대로 이걸 빼먹어버리고 그냥 진단만 얘기를 해버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준비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면 두피, 모상건막, 그다음에 귀, 흉골,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피, 모상건막, 안면, 그다음에 귀, 흉골, 복진, 그다음에 극돌기 압박 검사 뭐 이런 정도로 이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두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머리를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특별히 아픈 데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고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그래서 지금 다룰 것은 피부와, 그러니까 두피와
페리오스티움, 골막까지를 지금 다루려고 해요. 그 부위에 통각 수용기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상건막층은 5개 층이 있고, 첫 번째는 피부층, 그 다음에 얇은 지방, 섬유 조직층 결합조직, 그 다음에 단단한 고밀도 섬유조직층, 뭐 이렇게 아포뉴로티카라고 하는 모상건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골막이 있고, 느슨한 망상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막이라고 하는 골막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로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느슨한 망상결합 조직에 이제 주로 혈관이 분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막은 관리 아포누레티카라고 하는 섬유조직층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머리를 만져보면, 침을 놔보면 딱딱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단 딱딱해져 가면 뇌로 가는 뭐 순환이 뭔가 안 되고 있다, 기능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때려보면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를 계속 부드럽게 호흡 내쉬면서 때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니면 누르면 부드러워집니다. 기억을 하세요. 누르고 움직이면, 압박을 하고 움직이면 모든 통증은 줄어듭니다. 손대면 통증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을 때는 잘 안 줄고, 굳었을 때는 그 깊이를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두피에 정상 두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리어 펑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염증이 있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염증 세포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간작이 있어요. 이런 거는 건생병사 하면서 염증을 줄여야 되고 사혈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딱딱해지면서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라. 그래서 진동건으로, 수건을 대고 진동건으로 압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건을 대고 이렇게 계속 진동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수건을 대고 이렇게 풀으면 여기가 풀려요. 그냥 하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풀면 좋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침 놓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움직이고 하면 바로 통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있으면 안 줄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모상건막을 뭐 CST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두 침 놓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뭐 문치현 제안은 이렇습니다. 뭐 먼저 해라? 아픈 부위부터 치료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 이런 스컬 수처가 있어요. 우리 뭐 이게 백회 뭐 이런데,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런 데 이런 데에다가 이제 약침을 놓든 침을 놓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손으로 만져서 어떻게 풀을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강의 이런 거 하면서 통증이 바로 줄어드는 거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상건막, 두피 모상건막 진단 및 치료의 관점을 취하시고,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치료할래? 서비코제징 헤드에이크, 뭐 오시피탈 누랄지아 섞여 있어요. 뒤에 가면 이 서브 오시피탈 릴리징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다. 서비코제닉 헤데이크 이거는 보세요. 네이처 사이언틱 리포트, 아무튼 이런 거에서 네이처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그런 질환들을 명명을 했어요. 서비코제닉 디지니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네이처에서는 아직 보면은 서비코제닉 디지니스 네이처 리뷰 해보면 네이처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좀 세네. 제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세요. 경추의 비정상 구조가 결국은 두통을 유발을 한다. 어, 기계적 통각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추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서 미케니컬한 어떤 페인 센스의 변이가 뭐 생긴다. 그러면서 서비코제닉 헤데이크가 온다. 그리고 뒤에서 하려고 하는 오시피탈 누랄지아, 오시피탈 너브가 눌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추의 극돌기 압박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목 디스크는 제가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는 같은 얘기잖아요.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운커버테블 조인트가 부딪히고 염증이 생겨 있냐, 굳어져 있냐.
신경이 그래가지고 신경이 눌렸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어쨌거나 침을 놓고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요. 염증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하고 항염방 쓰고 염증을 줄이는 약 쓰고 3일을 기다리면 통증이 줄어요. 염증이 줄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치료적 행동 수정도 잘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잘했는데 안 줄었다. 그러면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요. 근데 다른 질환보다는 대부분 다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치료하시면 돼요. 이 서비코제닉 헤데이크라는 하고 경추의 비정상적인 구조, 리버스 커브, 일자목 이런 거대한 문제를 이렇게 짧게 다뤄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다음에 오시피탈 누랄지아 여기 보면 그래서 오시피탈 누랄지아 여기 지금 오시피탈 러브가 경추 2번, 3번 스파이널 러브에서 이제 뒤로 올라가 가지고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 서드 오시피탈 러브, 레서 오시피탈 러브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정확하게 치료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는가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치료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C1과 C2에 관절염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극이 생길 정도의 관절염이 있으면 요 C2 러브루트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시피탈 뉴랄지아가 생깁니다. 오시피탈 러브가 눌려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 흥분성 자극이 심해지는 거. 혼각이 과민이 일어나면서 계속 두통이 일어나는 거. 얘네들은 뭐 하겠어요? 오시피탈 너브 블럭을 하겠죠, 당연히. 이거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수술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 루트 리섹션.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뭐 어떻다. 그 사진이 좋아가지고 빼온 거거든요, 이게. 얘네는 수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구조를 잡아내고, 모상건막 풀고, 경추 극돌기 압박 검사하고, 도리도리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웬만한 통증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포착된 것만 해결되면 바로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침치료에도 엄청나게 효과 좋더라. 이런 논문이 지금 여기에 2020년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면 쪽으로 들어왔어요. 안면 쪽에는 지금 그럼 주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3차 신경하고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면 눈물샘이 어떻게 지배를 하고, 침샘이 어떻게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이하선 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경을 지배하고, 그리고 강글리온, 제니클레이트 강글리온이라고 그러네요. 아니구나. 스페노 팔라틴 강글리온이라고 그러네요. 6번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안면신경 어디선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로 오겠죠. 고위로 올라가면 눈물샘까지 안 나올 거고 여기서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이 아래쪽으로 주로 하면서 얼굴 쪽에 눈 쪽은 좀 덜 하겠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이해하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보면 3개월에 그러니까 1년 내 80% 미만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70%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30%는 회복이 안 돼요. 80%는 1년이 지나, 20%는 1년이 지나도 회복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침을 놓으면, 지금 이 논문이거든요. 침을 놓으면, 80에서 98%까지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 이런 논문도 있는데, 제 경우는 이건 과장된 거고, 침을 넣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딘가가 눌려 있다면 이런 눌려 있는 부위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거기서 포착되면 신경은 포착되면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줄 거냐. 그런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굴에 있는 모든 근막을 다 풀어라. 그리고 이런 길을 만약에 이 라크리말 글랜드 눈물샘이 안 나온다 그러면 6번 스페노이드 팔라틴 강글리온 이런 부위를 찾아가지고 뭐랄까, 사열을 해도 되고, 지압을 해도 되고, 화침을 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주파 열치료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라. 그러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소개하려면 모든 질환은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주면 염증이 줄어들고 훨씬 더 효과적인데, 요 얼굴 쪽에 가는 베이거스 너브 어떤 기능을 못하는 자극은 교감신경의 과활성이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의 과활성으로 이렇게 눈물샘이나 침샘의 기능을 못하려면 C1, 2, 3 여기로부터 거기에서 C1, 2, 3 경추에서 빠져나온 심파세틱 트렁크에서 그 다음에 서비칼 심파세틱 슈피리어 서비칼
심파세틱 트렁크, 미들 서비칼 심파세틱 트렁크, 그다음에 인피리어 서비칼 심파세틱 트렁크, 헬라이트인가 뭐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그 톨게이트 같은 거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적절하게 자극을 줘가지고 교감신경 활성을 줄이면서 부교감신경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언어로 기억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교감신경 활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저는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저는 말을 하면서 그림으로 다 연상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부학 공부를 저는 여기다가 이 문치현 단톡방에다는 지금 제가 말한 사진들을 계속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좀 같이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3차 신경 엄청나게 통증이 심하잖아요. 엄청나게 신경 통증이 심한데 결국은 어디선가 염증이 생기고 포착이 돼가지고 여기 슈프라 오비탈 프레이먼 요런 데요. 통증이 이마 쪽으로 통증이 안 줄어. 막 감작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파. 이런데 딱 누른 다음에 눈 감았다 떴다 눈 감았다 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통증 그 즉석에서 한 50%막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침 넣고 화침 넣고 약침 넣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면서 통증이 줄어요. 그러려면 이런 데를 기억을 해야죠. 광골구 아래쪽에 있구나. 이거 정확하게 안 찾아도 됩니다. 최홍민 원장님 이런 데 초음파로 찾을 수 있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혈관이 있어서 같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많이 해보면 다 찾아볼게요. 그래갖고 찾을 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구안화사 3차 신경통 치료는 어떻게 해라? 얼굴, 모상건막 이런 거를 진동건으로 아까 했던 대로 다 풀어라. 그리고 이런 부위는 고주파, 열치료, 아주 신부열치료, 얼굴 핫팩 대봐야 소용없고요. 신부열치료, 7cm 이상 들어가는 신부열치료기로 이렇게 치료를 해라. 이런 얘기고, SSP 자극치료기가 있어요. 그러면 SSP 자극치료가 뭐냐면, 그런 자극치료기를 이런 데다 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화층을 여기다 놓으면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에노비스트하고 에노스프레이. 요거는 아주 진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눈이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눈 딱 뿌리면 바로 맑아집니다.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흐릿했던 것이 싹 좋아져요.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왜 좋아지는지 림파틱 드레이니지를 가지고 다시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눈물 분비샘이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침샘이 잘 안 나올 때 어떻게 할래?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부안화사 3차 신경통 침이 잘 안 나올 때 눈물이 잘 안 나올 때 어떻게 할래? 얘네들은 안면신경, 3차 신경, 교감신경, 위주신경 얘네들이 결국 조합을 해가지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 입냄새가 심하다 이런 것들은 침샘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입냄새 심한 것은 뭐 입냄새가 아니라 위장 냄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만나 먹으면 우리 엄마가 입냄새가 엄청 나요. 만나 한 3일, 일주일 먹으니까 정말 아이들 같이 그냥 뽀뽀해도 될 만큼 냄새가 안 납니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흥분성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까지 폭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만나만 먹이면 조용해집니다. 가봐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구안화사 3차 신경통에서 눈물샘이 잘 안 나오고 침샘이 안 나오는 경우 많죠. 안 나는 사람 30%는 다 이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위치가 신경이 눌린 부위가 고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요거는 이런 부위를 이 지나가는 신경의 부위를 잘 찾아가지고 포착된 부위를 잘 풀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잘 풀을래? 그러면 그냥 얼굴에 그냥 진동건 해버리세요. 모르면 그러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카바찌발 운동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눈 감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결국은 신경이 포착됐다. 그 포착된 부위가 어디냐? 포착된 걸 어떻게 풀을래? 이런 관점으로 해결하면 이제 잘 해결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그림들은 잘 보면 요 기능들을 어떻게 회복할 거라는 관점, 이게 이제 미주신경 자극인데요.
미주신경의 구심성이 올라가고 원심성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누클레우스 오브 트랙투스 솔리타리우스 NTS라고 하는 이렇게 긴 브레인 스템에 있는 여기에 자극이 줘진 다음에 미주신경으로 이퍼런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이런 그림들을 이해하고 미주신경이 기능을 하면 콜린성 항염증 기능이 있어요. 아는 것을 이해하면 미주신경 자극 치료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죠. 그다음에 골전도 스피커를 왜 제가 계속 중시하냐면 그럼 침 넣으면 전침 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왜 이걸 중시하냐면 침은 한의원에 와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파요. 이거는요 집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제가 지금 꽂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두통이 올까 봐서 살짝 낮은 소리로 제가 안 들릴 정도로 자극을 주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의 치료를 해야 이, 이 치매 문제가 그 침이 잘 안 나오고 눈물샘이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이 국소적으로 이런 그 눈물샘 분비를 혹은 침샘 분비를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여기서 침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염증이 생기고 굳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건생병사 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까지 병행을 하면 안나을 환자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주신경 자극 치료기 이런 거 소도구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의학의 역사를 바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의료 역사를 바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면 진단을 하고 얼굴이 이게 뭐 두피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비코제게닉 헤데이크 그다음에 오시피탈 뉴랄지아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안면신경 포착을 해결하고 삼천신경 포착을 해결을 하고 이런 침이 안 나오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구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서비코제닉 헤데이트가 잘 안 나. 오시피탈 뉴랄지아가 잘 안 나가. 안 나. 구안화사 잘 안 나. 삼천신경이 잘 안 나. 어딘가 꼬인 거예요. 내가 보면 이렇게 틀어져 갖고 있다고 생각해 꼬인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라? 구종 신체적인 운동법을 하십시오. 전전전 어른들하고 턱하고 가슴 펴고 견갑골 움직이게 하고 요추 정렬을 하고 고관절, 무릎, 족붕 그리고 보행교정까지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오시피탈 릴리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실습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FCST 이런 턱관절 교정 같은 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 교정은 이영준 원장님 어마어마한 치료법인데 일단은 저는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써요. 근데 구분이 안 되고 환자들이 값어치를 몰라요. 그리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치료의 한계가 명확해요. 제가 만약에 턱관절 교정 하나를 선택할래, CMP9 신체정렬 운동법을 선택할래, 그러면 그중 CMP9 신체정렬 운동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복잡하고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지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형 목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목침을 반쪽짜리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불편해서 안 돼요. 제가 이거 2년을 지금 이 목침을 베고 자거든요. 처음에 한 6개월은 아파요.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이 모상건막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살아요. 땅콩 마사지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지혜정 원장님이 보내준 건데, 요거는 이 FCST에서 파는 건데, 이게 제가 지혜정 원장님이 보내줬고 해봤거든요. 유용하긴 한데, 너무 근육만 풀고 가격 대비 이게 10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가격 대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좀 폼나게 해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상건막하고 그 안면 진단의 문제를 이런 정도로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이제 먼저 신경지배를 이해를 하면 돼요. ABVN, 이게 ABVN, 그 모상검, 이게 미주신경을 여기다 전침을 놔가지고 미주신경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논문은 엄청 많아요. 미주신경 가지기 때문에 오리클라 브랜치 오브 더 미주식 베이그스 너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리클라 템포랄 너브 이걸 한글로 바꾸려다가 한글이 더 어려워. 측도 이게 뭐 신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ATN이라고 하는 신경이 요 위에 귓바퀴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오리큘라 너브 아래쪽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신경 지배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심바 심바콩카 지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심바콩카 이 심바콩카라고 하는 여기가
미주신경 가지로부터 독점적인 신경 지배를 받으니까 미주신경 자극을 정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침 넣고 미주신경 자극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올렸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가 먼저다. 아픈 거 치료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체는 소우주 관점에서 귀를 잘 치료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면 귀의 자극을 어떻게 할래? 양선주 금동호 원장님이, 아니, 교수님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논문 썼더라고요. 이 미주신경 감각분지 분포 영역을 자침해가지고 자율신경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리큘라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했어요. 여기에 해가지고 클리니컬 이제 그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크로닉 어큐트 페인이 명백하게 줄어들더라라고 2024년에 논문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 놔라 여기다 침을 손으로 만져도 되고 이 침을 놔도 되고 전침을 놔도 되고 응? 전침을 놓는데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러스 관점에서 여기다 놔라 심바 콩카 외웠어요 그냥 여기 심바 콩카 심바네 이게가 심바 콩카 콩카 심바 아무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이게 제 귀입니다 지금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도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양인 기질이 있고 두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몰입하면 두통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엄청난 몰입을 해가지고 아마 두통이 생길 만도 한데 지금 두통이 안 생겼는데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접어도 안 아플 상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실습, 오프라인 실습에서는 다 같이 한번 해본 건데요. 만지고, 만지고 호흡 내쉬면서 지금 같이 해보세요. 만지고 호흡 내쉬고 이렇게 하면 통증이 살살 줄어듭니다. 안 줄어들면 거기다 침 넣고 해도 침 넣고 하면 바로 줄어듭니다. 그 침 넣고 귀는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귀의 통증이 줄어든 만큼 내장기의 어떤 증상은 좋아져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마토 비스럴 리플렉스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음, 콜린성 항염증 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의 미주신경 자극을 잘하면, 우리가 지금 귀를 자극하고, 모상건막을 자극하고, 목을 자극하고, 흉골을 자극하고, 복부를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잘 주는 것 자체가 이 미주신경을 이렇게 원활하게 잘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신경 자극을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올라오던데 다 하는 거예요. 다. 뒤에 가면 미주신경이 얼마나 그 사체로 어디로 이게 총경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그 사이로 어떻게 지나가는가도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그때 볼게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 이렇구나. 목 부위 미주신경 길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요거 이게 베이거스 너브거든요. 아이쿠. 요거. 요게 지금 베이거스 내부예요. 요거. 요게 여기 베이거스 너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요놈을 보면 이제 요놈을 보면 베이거스 너브가 어디에 있어요? 그 총경동맥 이 총경동맥이잖아요. 이 동맥 사이로 이렇게 베이거스 너브가 요거니까 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다가 직접 베이거스 너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FDA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97년에 FDA 승인을 받고 1998년에 최초로 이 미주신경 자극기를 전기 자극기를 심었어요. 이렇게 제너레이터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드를 달고 해가지고 심었어요. 이거를 몇 건이나 했냐면 12만 건을 했어요. 지금 벌써. 그러고도 부작용이 없고 이런 거예요. 효과는 아까 그 논문 앞에서 보여줬던 그 논문을 보면 베리벨 뭐 간질, 우울증, 그다음에 중추신경, 중풍 재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치료하시면.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면 요 자극으로, 골전도 자극으로. 그러면 전기 자극 말고 이렇게 소리 자극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논문도 찾고 전기를 다루는 사람한테 뭐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해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지금 이거를 김남훈 원장님이 10년 동안 지금 이미 10년 넘게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좋은 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나름 원장님이 만들고 있는데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귀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아프게 만드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귀가 뭔가 아프다 그러면 난 정말 엄청나게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고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탈진 상태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내가 만성염증 상태구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흉굴압박 검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안면역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 많으니까 안면역 사이클은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수질상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그 전신에 있는 암세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러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흉선으로 보냅니다. 티무스 글랜드로. 그래가지고 우리 T세포를 교육을 합니다. 저기에 지금 암세포 이렇게 생긴 놈 있어라고 교육을 하면 그놈 그 T세포가 다 교육받았다고 해서 다 보내지 않아요. 이 T세포는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넌셀프와 셀프를 구분 못하는 놈은 죽여요. 스스로 제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90% 넘게 제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분 잘하는 놈 10%만 혈액 내에 마치 정말 정예 훈련 군대 하듯이 군인들 정예 훈련만 하듯이 말고 우리 편은 죽이지 말고 적만 죽여라고 하는 훈련을 해서 내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신에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제 암세포도 제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암세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을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 티무스 흉선에서 이렇게 그 흉선 드라이브드 T셀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설명은 이런 기능들을 해가지고 전신을 돌려가지고 림프 순환을 돌려서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흉골을 눌러서 아프다. 흉선은 나이 들면 위축이 되게 돼 있는데 아프다. 그 얘기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화병의 진단을 여기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저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픕니다. 이 진동건으로 막 강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르고 움직이고 호흡하고 하면 풀려요. 이거 풀리면요. 이거 풀리면요.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돼 있고 미주신경 탈진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거기다가 벌전도 스피커 놓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통증이 줄고 염증이 줄고 급성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거.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모상건막도 안 풀고 귀도 안 풀고 여기도 안 풀고 근막도 안 풀고 목도 안 풀고 이것만 딱 하면 이놈의 전기가 통합니까? 그러니까 전신을 구진단을 다 봐서 풀고 하면 효과가 좋다. 아마 제가 이 골전도 스피커만 되면 효과를 보는 이유가 저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바로 볼 거고 여러분들이 골전도 스피커만 딱 올려놓고 효과 있나 없나 하면 아마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이 해보고 올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귀 풀었습니까? 부진단 했습니까? 그 다음에 흉추에서 극돌기 압박 검사 해가지고 거기 풀었습니까? 혹은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계속 먹어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계속 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디선가 빵꾸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살, 나이가 성별, 나이가 이게 누군데 남성, 여성인데 응? 나이 몇 살에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렇게 통합 질문하면 엄청나게 친절한 답변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매뉴얼 세라피로 하십시오. 골전도 스피커로 하세요. 전신 놓고 부항하고 사열하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뭐라고요? 전신 구진단 해가지고 신체 정렬 아니 심폐 정렬 운동을 해가지고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어내야 얘도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하고 기능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이게 전신의 관점을 취하세요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미드소라시 카이포시스 있는 사람은 잘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흉추를 펴자라는 관점으로 진보를 써도 되고 폼롤러를 써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흉추가 아픈 사람은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펌프 포스처 펌프 요거예요. 유튜브 오늘 오늘 제가 아까 올린 거 있잖아요. 한번 카톡방 가보세요. 올린 게 있어요. 그 할머니가
86세 할머니가 잘 못 걸어가지고 지금 걷게 하려고 흉추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지금 2달을 넘게 치료했는데 자주 안 봐서 그러긴 한데 이제 잘 회복 못한 사람이 드디어 흉추 회전이 되기 시작하고 흉추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곧 잘 걸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치료를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흉선만 풀어도 이렇게 말려 있으면 안 풀릴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호흡 운동, 이렇게 흉추가 펴지는 이런 동작들이 돼야, 철봉에 매달리고 이런 동작들이 돼야 이런 요 가슴에 있는 통증이 해결이 되고, 그 통증이 해결이 되면 흉선이 기능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면역력의 면역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하고,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면역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암도 치료될 수 있고, 심지어 콩팥 망가진 것도 치료될 수 있고, 우리 엄마가 신부전 망가진 것도 치료될 수 있고, 치매도 파킨슨도 이제 훨씬 더 기존에 치료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복부 진단 관점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걸 많이 했는데, 여기 횡격막 근육이잖아요. 이게 횡격막 근육을 만져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나이 든 사람 이거 잘못하면 이게 연골이잖아요. 부러져요. 제가 한번 부러뜨려 갖고 300만 원 물어줬다 그랬어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끝의 감각이 옵니다. 그리고 통증을 바로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가끔 호흡부전, 이 횡격막 근육만 팍 풀어주면 여기 안에 있는 TP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숨쉬고 막 뛰고 복식호흡 잘 해야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횡격막 근육 스트레칭은 심호흡을 하면 횡격막 근육 스트레칭이 돼요.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 근육 스트레칭이 됩니다. 촉진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늑간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코스탈 머슬들, 익스터널, 인터널, 오블리크 이 머슬들 세 개층으로 돼 있는 이 늑간근 스트레칭은 지금 에반스 선생님이 고독한 스트레칭 연구가 에반스 선생님 제가 고독한 스트레칭 연구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 스트레칭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흡근까지 다 풀어줍니다. 지금 뒤에 COPD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오늘 강의를 못 들었는데 곽승민 원장님이 이렇게 강진에서 아버지를 이제 COPD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뭐 좋은 경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사진입니다. 지금 아버님 사진. 그 사진이 굉장히 같이 크기를 만들어도 굉장히 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가 확장돼 가지고 과팽창이 돼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가 COPD는 이렇게 커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전신 염증이 있는 거고 과팽창이 있고 기포 회색이 있고 COPD 환자가 이 통계상으로 에피데미올로지라고 그러죠. 남성 9%, 여성 6% 어마어마합니다. 나이 들면 10명 중에 1명은 여성은 0.5명은 COPD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COPD 문제가 되면 어때요? 죽고 싶겠죠. 걷는데 호흡이 가빠가지고 호흡을 정상 호흡으로 되돌아오는데 한 5분씩 앉아갖고 막 가슴 아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호흡근, 늑간근, 횡격막 근육을 다 풀고 호흡 훈련을 해라. 복식호흡,胸식호흡 크게 해라. 그 다음에 에노미스트 아까 뿌렸던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바로 눈이 부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는 전신 정렬 운동을 하세요. 특히 보행 교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굳어진 거잖아요. 폐가 굳어진 거예요. 폐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그 정도로 먹으세요. 발효 프로그램 치료를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림페틱 드레이니지, 나살 림페틱 드레이니지. 그러니까 여기 표현 봐보세요.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 CSF가 양이 100에서 150ml입니다. 밀리리터. 그러니까 한 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CSF 하루 생산량이 500ml예요. 그럼 뭐예요?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서드 벤트리클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플렉서스 여기서 만들어져 500ml가 만들어지는데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돼. 어디로 빠져나가냐 이놈의 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지금 나살 림페틱 여기에 그 냄새 공간으로 이렇게 냄새 신경이 이제 통하는데 그 사이에 림페틱 드레이니지 비강 림프를 배출하는 것이 공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나 뭐 이런 환자들 코막 비강 사혈하는 치료법 있잖아요. 한의사들 이렇게
이런 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프고. 저도 해봤거든요.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프고. 그 누가 해요? 막 이게 찌르려고 그 침도침 같은 거 찌르려고 이렇게 딱 맞먹으면 벌써야 이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데 에노 미스트로 뿌리면 끝내줍니다. 바로. 왜냐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림프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즉석에 효과 나버립니다. 확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요런 이 여기 비강 림페틱 드레인지가 안 된다 그런 논문도 봤고요. 제가 논문 한 이것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쓰면 좋습니다. 이것도 저는 소독으로 명명합니다. 이런 것들도 소독. 요거요. 잘 쓰면 통증 환자 이거 코 아까 금방 했던 대로 이렇게 뿌리고 해보세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은 요거는 농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아, 저기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한 5분 정도 아파요. 아니 5분이란다. 한 30초 정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데 머리가 밝아집니다. 급성 통증 환자들 아까 설명을 받았잖아요. 급성 통증 환자들 이렇게 탁탁 뿌린 다음에 허리 숙여보세요. 목 움직여보세요. 어깨 움직여보세요. 한 다음에 이거 탁탁 뿌려주고 1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여보세요. 그럼 통증 줄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끝내주는데 잘 못 쓰고 있어요. 여기 나살 림페틱 드레이니지 요 개념 잘 이해하셔가지고 코에다 잘 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저번에 뭐 남성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질환은 여성들이 유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대부분의 질환 다요. 거의 다 그냥 다. 지금 여기서 말한 몇 개 빼놓고 심장질환, 그다음에 수면무호,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파킨슨병, 누게릭, 자살률 뭐 이런 것들 몇 개 빼놓고는 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COPD도 남성이 많은 아주 예외적인 몇 개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를 저도 잘 모릅니다. 수면 무호흡 한번 해볼게요. 아, 벌써 8시 53분. 호흡하고 생각은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되네요. 그, 이 잠시 쉬는 동안에 지금 뭐 할 거냐면 지금 9시 일단 반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거고요. 수면 무호흡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치료를 어떻게 할래? 늑간골 골절, 김남은 원장님이 골절을 왜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그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본페인 그다음에 일반적인 통증 만성 통증 어떻게 되냐 이것만 갖고도 지금 1시간짜리 강의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복부 진단 어떻게 볼 거냐 복부와 3차원 공간 그다음에 탈항 이런 거 렉탈 프롤랩스라고 하는 항문 탈출증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하면 치료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보존 치료를 해야 돼요. 아주 심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활동하기 전에는 걔네들도 수술을 안 해요.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겠더라. 야간요, 이 야간요 치료하는 것만 이렇게 저 야간요 치료 성공률 99%입니다. 열 번, 그러니까 하루에 5, 6번 보는 사람들 한두 번 보게 하고 2번 보는 사람 한 번 보게 하고 3번 보는 사람 한 번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강의 듣고 이렇게 이런데 이게 뭐냐 팔료엘이라고 그러죠. 이오 신경 제가 천골 구멍침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극골기 압박 검사 여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경추 부정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전신 근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려고 해요. 돼요? 지금 여기 보면 8,500보 지금 한 달에 30만 보를 걸겠다. 매일 만 보를 걸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좀 부족하면 더 걸어서라도 한 달에 30만 보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저께 한 8,500보 걸었고 오늘은 지금 8,500 걸었는데 집에 가면 오늘은 만 보를 넘어설 수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 비복근 가자미근 스트레칭 하는 거. 이거 손으로 하려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봐야 알아요. 아킬레스건 파열돼 가지고 굳어진 사람들 그거 풀어내려고 할 때, 중풍 환자들 이거 풀어지려고 할 때, 허리 디스크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손으로 스트레칭 해가지고 비복근 가자미근 정말 스트레칭 해가지고 정상 길이 맞추려고 노력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흉추를 펴는데 짐볼, 폼롤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환자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거 딱 눕혀놓고 포스처 펌프 릴리프라고 하는 이런 거 해놓고 하면 많이 유용할 거다. 그다음에 이런 보수볼, 그다음에 며칠 전에 보였던 균형 잡는 거 그건 좀 비싸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권유하지 않고요. 굉장히 저렴한 것을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목침도 이게 쿠팡에서 16,800원인데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얼마까지 많이 사는데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알아보고 있고 지금 이거는 노은희 대표님이 이렇게 옛날에 그 자세 교정할 때 보행 교정 이렇게 주로 하는 분인데 요거를 척 이거 뭐라 그러죠? 견인 치료기. 아예 무게를 이용해서 자기의 중력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알려줘갖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딱 보니까 엄청 유용해 보여요 지금. 이거는 한 5천 원도 안 하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이거. 그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두통이 있잖아요. 두통이 와요. 오래됐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참 기쁘게 하는데 몸은 스트레스라고 하나 봐요. 계속 집중하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기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두통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보험식 가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멀쩡한데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면 쏟아지려고 하고 진통제 먹어도 안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골프를 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또 낫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 운 좋게 어떤 날은 좀 안심할 때 이거 잘 요거 해가지고 손으로 아무리 만져서 이렇게 풀어도 잘 안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금막 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딱 눌러놓고 좌우 이렇게 움직여주면 깊숙이 풀리면서 통증이 싹 가실 때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유용한 도구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환자들한테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용돈벌이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수면 호흡 시작합니다. 일단 수면 호흡을 하려면 호흡과 생각이 수의적인 움직임도 하고 불수의적인 움직임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의도해서 어떤 생각을 의도해서 할 수 있고요. 의식해서 할 수 있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명상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각종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고 있고요. 호흡도 똑같습니다. 내가 호흡을 해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의식해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안 해도 그냥 의식 안 하고 있어도 잠잘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하는 게 이제 호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잠잘 때 그 미묘한 이런 어떤 자발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호흡, 무의식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얘네들은 이제 인터미턴트 하이폭시아가 생기고 호흡이 안 생기고 호흡이 이제 공기가 안 들어오면 뭐 그 벤틸레이션 드라이브가 생기고 뭐 머슬 톤이 낮아지고 뭐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호흡이 잘 안, 호흡이 다시 탁 터집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면 호흡이 30세, 60세 평균으로 보면 그 나이 때 보면 남성이 24%, 여성이 9%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수면 무호흡 환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30대, 60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지금 24명이 수면 무호흡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적으로 비만 유발해갖고 지방이 침착하고 거대설이 있고 편도선 비대되고 뭔 말인가도 모르겠어요. 화학인도 편의되고 연장된 연구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기능 이상으로 호흡각성 역치 이게 지금 호흡각성 역치 이런 거 설명하는 건데 향기도 확장 근육 활동이 저하되고 뭐 중추성 수면 무호흡도 있고 결국은 저산소증이 되고 그다음에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고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돼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염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교감신경 계속 과활성화됨으로써 부교감신경이 그거를 이제 네가티브 피드백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지쳐가지고 탈진돼 버리니까 지금 부교감신경 비스럴 아니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더라.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 치료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좌측에 소개하고 있는 여기 뭐예요? 오모 히오이드 본, 뭐 히오이드 머슬, 뭐 스틸로 히오이드 머슬, 뭐 이런 요 안에 있는 이런 근육들, 목 뒤에 있는 근육, 앞에 있는 근육, SCM, 스칼렛 머슬,
척추 기립근들 이런 것들 다 풀어라. 한마디 말하면 진동건으로, 부항으로, 전침으로. 그리고 경추 극돌기 압박 검사를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라.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해라. 모상건막을 풀어라. 귀 통증을 해라. 턱관절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라. 그리고 흉추 문제를 펴기 위해서 포스처 펌프 셀프 엑서사이즈 이런 걸 해라. 후두학은 이완을 해라. 이거 포스처 펌프 셀프 엑서사이즈로 이 목 후두학은도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이 누워놓고 공기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완도 시킬 수 있고 도리도리 해가지고 국소를 풀어라. 전신은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CMP 라인 운동해라, 건생병사 해라, 발효로 해가지고 염증을 줄이고 살을 빼고 그다음에 호흡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어렵지 않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그냥 건생병사 하면 어렵지 않게 좋아질 수 있고 그거를 뭐 해라? 근육을 다 풀어라.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해라. 그다음에 교감신경 흥분을 과활성을 치료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친인 해가지고 이렇게 목의 어떤 구조를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아마도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았던 거, 한의학 교육 속에서 받았던 거하고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와보면 아, 이런 치료가 이렇게 쉬운 거였단 말이야? 라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골 쪽으로 계속 가요. 이게 지금 늑강근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늑강근 TP는 뭐 이런 데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김남은 원장님이 20년 전에 골절을 입어가지고 거기가 항상 불편했답니다. 당연히 호흡이 약간 불편하겠죠. 그래서 늑강근을 누르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늑강근을 누르고 이런 데가 당연히 골막이 굳죠. 여기 작은 근육이니까 호흡도 잘 안 되죠.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을 계속 했으면 그나마 움직임을 회복했을 건데 20년 동안 그게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침 넣고 연회합침 넣고 심부열 치료하고 부리고 호흡 운동하고 CMP9 올바른 움직임과 자세 9가지 신체정렬 운동법 중에 흉추정렬 운동법, 부리고 호흡 운동법 내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법을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초음파로도 늑골, 골절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굳은 것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본페인, 본페인은 골막에 통각수은계가 엄청 많아요. 본메루에도 통각수은계가 있습니다라는 논문이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통증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손상을 입으면 아니, 이 통증 얘기는, 통증은 우리가 매일 통증 환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쩌면 통증 탐구를 깊이 따로 하지 않으면 이 통증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서 발생하고, 그것이 어디로 전달되고, 그래가지고 스파이널 살루맥 들어가서 이 뇌 어디에 영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고, 먼저 이런 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통증이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도대체 이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시셉티브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신경병증성 통증, 노시플라스틱성 통증 이런 것들이 신경의 구조를 바꾸고 그것도 가소성 구조로 바꿔버립니다. 뉴럴 서킷, 통증의 억제 회로를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디센딩 페인 미니비토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폭증시키고 그래갖고 흥분성을 가중시키고 이 통증이 단순하게 인지되고 그다음에 서퍼링 지각이 돼서 고통으로 느끼고 이런 과정들 통증을 조절하고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를 통합해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EFT, 수기자극, 우리 전침, 약물, 그다음에 어, 물리치료기기 이런 것들, 골전도 자극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서 닿느냐 그 치료 효과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을 그냥 외우면 돼요. 노시셉티브 센시티비티가 높아졌다. 유전자는 이런 것이 있다. 게이트 컨트롤 채널,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이제 과활성화되고 열리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단 외워두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잡아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내일 하든지 통증만 다뤄가 내일 한번 다뤄보든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비침습성 하도 통증이 많으니까 제가 최신의 논문을 만성 통증을 계속 좀 논문을 뒤져봤더니 얘네들 방법을 몰라요. 통증을 줄일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비침습도 뇌자극, 뭐 자기장 자극, 전기 자극, 초음파 자극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천천히 한번 다뤄보고요. 벌써 17분이에요. 9시 17분, 18분. 그래서 이제 복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겠죠. 간 기능이 있을 때, 췌장 기능이 있을 때, 위장이 있을 때, 그다음에 소장에 염증이 있고, 뭐 대변 변비가 있고 이런 진단을 생각을 했을 건데 저는 그보다 더 원초적인 거, 근육통, 익선 오빌리크 머슬, 어디서 통증이 발생합니까? 인터널 오빌리크 머슬, 복직근 뭐 이런 것들, 음, 트랜스버스 옵도미니스 이런 것들의 통증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통증만 줄여도요. 바로 소화가 잘 됩니다. 바로 통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거 근육 몰라도요. 그냥 아프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아픈 데다 침 놓고 전침 놓고 이렇게 걸고 좀 이따 갔다 와 있으면 이렇게 풀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면 뭐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뭐 이거는 비복근 아니 뭐냐 렉투스 업도미니스 복직근 스트레칭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드는 거 이건 자세가 좀 틀렸어요 지금.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고개를 숙이면 더 늘어나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 치료를 하십시오. 눌러보고 아프면 치료를 하시면 돼요. 눌러보고 아픈데 치료가 안 된다. 그럼 거기는 뭔가 심각한 범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장기에 비스세로 소마틱 리플렉스 혹은 미주신경 자극의 문제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과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내부의 장기의 문제는 반드시 외부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한 것이 이제 구진단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게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외복사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외복사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유방연근은 이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같은 층이겠네. 이렇게 공간적으로 같은 층이겠네. 그래갖고 약간 힘의 대대 관계를 갖고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 단면도를 봤더니 이게 지금 유방연근이고 이게 한마디로 내복사근, 한번 봐. 내복사근이구나. 내복사근요? 내복사근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쪽 측면하고 딱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복사근의 문제하고 요방연근하고 무언가 힘의 장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은 공간적인 이해를 할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부진단 쪽에서 이제 좀 더 내려가요. 항문 쪽으로 야간료로 이제 전립선 비대로 좀 더 내려갑니다. 탈항이라고 하는 거, 렉탈 프롤랩스, 탈항이라고 하는 거. 어, 아무튼 내부 이렇게 따마지면 이런 정도도 있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 우리 지금 허정우 원장님이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도 아파요. 그래서 복압을 높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힘을 쓰면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스핀터 머슬 거기에다 딱 쾌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덩이 똥구멍 딱 힘주는 거 거기에 힘을 쓰고 복압을 서서히 높여보세요. 바이오 피드백 트레이닝 했더니 안 빠져나오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 치료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 뭐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뭐 일리아쿠스, 그 다음에 소아스 메이저 이게 장요근들이요. 얘네들 그 다음에 그 골반 안에 있는 각종 근육들이 다 기능을 잘 하면 이 골반저 근육도 기능을 잘하게 되고 그 케겔 운동도 훨씬 잘 되고
바이오 피드백 트레이닝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요, 얘네들이 이게 수술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부작용이 막 인공마음 부착하고 그러면 또 막 꺼내야 되고 복잡해요. 또 수술을 여러분도 쉽게 생각 안 돼. 이게 제가 치매 파킨슨 환자 많이 봤잖아요. 요양병원에서. 대부분 다 수술 환자예요. 수술 후에 선망이 10몇%씩 나타나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술로 전신 마취한다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네들도 이렇게 완전히 심해가지고 일상생활 불가능하기 전에 잘 수술을 선뜻 100%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잘 관리하고 건생병사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치료를 아마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화 기준으로 성공률이 어렸을 때는 이제 재생이 잘 되니까 그러긴 한데 성공률이 막 70에서 뭐 80 몇 프로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 성인이 됐어도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전신을 다 치료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건생병사를 다 하세요. 이런 얘기고 국소적으로는 케겔 운동하고 골반저 근육하고 뭐 이런 극돌기 압박 검사해서 통증 다 줄이고 그 안에 이렇게 천골 구멍침 이런 그런 것도 해갖고 그 안에 있는 근육들까지 다 정상 기능을 하게 되면 그 근육들이 딱 협응을 잘하기 때문에 안 빠져나오게 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가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야간료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녹투리아라고 하는 야간료요. 야간료. 그러니까 밤에 2번 이상 보면 야간료 녹투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 분석 시. 그러니까 메타 분석을 해봤어요. 2회 이상 배뇨를 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22%, 정상인보다 22%가 증가하더라. 3회하면 46%가 증가하더라.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깹니다. 깊은 수면을 못 하겠죠? 당연히. 아까 수면 모호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그 잠자고 깨서 다시 또 잠들고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 활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그래서 야간류는 70세 이상에서 60%, 뭐 20에서 40세에도 20%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야간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아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수면 깊은 수면 뭐 낮은 수면 이런 수면 패턴을 말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이게 뭐냐면 AVP라고 하는 항인형 호르몬입니다. 시상하부에서 생산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합니다. 시상하부에서 생산해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전신으로 돌려가지고 호르몬이니까 수분을 재흡수하고 인유를 억제해요. 근데 그것에 비슷한 물질을 합성한 게 데스모신이에요. 데스모프레신. 데스모프레신은 써볼만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효과 있으면. 그런데 우리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뭐냐 과민성 방광 치료에 사용되는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무스카린제, 항콜린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스카린 항콜린제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억제한답니다. 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건 죄악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뭐예요?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잘 정상화 시켜가지고 만성염증을 치료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변 좀 보겠다고, 소변 좀 잘 보게 하겠다고,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소변 좀 잘 보게 했다고 그런 약을 계속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너는 방법이 있니? 라고 하면 수의근과 불수의간의 기능을 잘 회복하는 건데, 이제 탈항, 야간용 거의 치료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에 이 세이크럴 포레이먼에다가 침을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그 침을 놓은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기능을 합니다. 운 좋게 위쪽으로 S1 너브를 찌르면 좌골신경까지 이어져 가지고 발가락을 찌릿해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안쪽으로 가면 음부 쪽으로 찌릿해요. 그러면 잘 찌른 거예요. 그 대신 소독 엄청 잘하고 해야죠. 왜냐하면 신경이 찌를 수 있으니까 염증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만성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만성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며칠 건생병사를 하고 아침 공복을 시키고 혹은 3일 공복을 시키고 만나 발효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성 염증 상태를 줄여줘야만이 우리가 침을 놓을 때 부작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잘 지키시고 그리고 진동건으로 전신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동건으로 근육을 잘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이 소변을 보는 기능은
그 요추에서 나오는 세이크럼에서 나오는 심파세틱 트렁크를 회복을 해야 돼요. 과활성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추 극돌기 압박 검사를 하고 통증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세요. 복압을 높여가지고 허리 통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하세요. 그다음에 흉추를 펴고 그다음에 허리도 포스처 펌프 셀프 엑서사이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 관절의 움직임을 주세요. 바이오 피드백, 쾌결 운동을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건생병사 하세요. CMP9 운동을 하세요. 특히 보행 교정 하세요. 한약을 쓸 때는 발효한약을 쓰세요.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저도 노안이 왔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약해진 청력으로 잘 듣지는 못하겠지만 귀를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잘 씹지 못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열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는 방법을 현대의학의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린다. 현대의학의 약물 지상주의를 타파를 하자. 누가?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9시 30분이야.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 극돌기 압박 검사 통증 얘기하고, 극돌기 압박 검사, 경추 부정열, 리버스 커브, 흉추 후만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소도구들, 그 다음에 전신의 근막 진단하는 거, 전신의 근막을 어떻게 볼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